I could be red, or I could be yellow, I could be blue, or I could be purple, I could be green or pink or black or white, I could be every color you like. 나를 찾아가는 키워드라고 해서 색채 심리라고 하기보다는 인적성 검사에 더 가까운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색채를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면 노란색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노란색. 따뜻하고 햇병아리, 신입생 뭐 이런 생각 떠오르시죠? 그런 것처럼 그런 게 좀 떠오르는 것들이 이제 심리, 색채 심리라고 보시면 되고, 그거를 이용해서 고유의 나의 성향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태어난 성향. 그러니까 성향은 안 바뀌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교육과 경험에 의해서 성격, 인품, 인격이라고 하는 것들이 옷을 입게 되거든요. 근데 나를 이해를 하려면 나의 성향이 어떤지를 먼저 아셔야지 그 위에 있는 옷들이 나한테 맞는 옷인지 안 맞는 옷인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나의 본질을 찾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나의 본질, 나의 성향. 그래서 먼저 이렇게 오늘 4개의 카테고리로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리고요. 저예요. 지금 뭐 이런 양념들은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 색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자 했던 거는 우리 아이 때문에 너무 아이 키우는 게 힘들어갖고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을지라기보다는 좀 여기서 해방이 되고 싶은 느낌.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좀 해방이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이 CPA라고 하는 컬러 DNA 프로그램을 만나게 돼서 공부를 하면서 나란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내 안에서 하루에 한 가지 결정을 놓고도 12번도 더 바뀌는 내가 이상한 사람이라고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나였더라고요. 나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 12번씩 바뀌는 그런 마음들을 제어하고 잡아가는 게 이제 교육이었다는 걸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자기 자신일 때 가장 행복한 우리라고 위에 올라와 있는데, 너는 너답게 살아가고 있니? 나는 얼마나 나답게 살아가고 있니? 나답게 살아간다라는 걸 다른 말로 아름답게 살아간다라고도 해요. 왜냐하면 아름이라는 뜻이 나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나답게 산다는 건 아름답게 산다라는 거. 그럼 너는 너를 얼마큼 알아?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래서 앞에 나와서 자기소개 한번 해보세요 하면 괜히 멋쩍고 이름 얘기하고, 이름 얘기하기 전에 누구 엄마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하고 나면 할 말이 또 없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나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나를 표현할 수 있으면 다른 사람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게 이제 CPA에서 말하는 자기 이해입니다. 여호와 두루미 이야기 아시죠? 모두 다 알고 있어요. 각자가 밥을 먹을 때 그릇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서로가 이해를 잘 하나요? 이해 못해요. 내가 쓰던 방식들을 고수하고 내 것을 상대방에게 권하거든요. 그리고 저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선물을 준비를 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걸 고르고 있어요. 상대방이 좋아하는 거는 생각하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걸 골라서 이렇게 내가 선물했으니까 좋아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아닌 거예요. 두루미도 여우도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 이 우화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는데, 이게 이런 거 보면서 서로 배려하고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알아보는 게 중요해라고 하지만,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살지 않고요. 그냥 내 것을 고수하고 내 것을 고집하고 내 거를 전해주기에 바쁜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서로가 진땀흘리는 일도 있게 되는데, 그래서 CPA 이 컬러 인적성 검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배경은 인적성 검사가 지필로 검사를 하게 되는데, 우리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검사 결과가 주로 잘 나오세요?
되고 싶은 나가 나와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 하고 그렇게 체크하기가 쉬워서 이 기업에서도 인적성 검사를 받아서 부서 배치를 했는데 30% 이상이 중도에 포기하고 직장을 그만두니까 비용이 굉장히 많이 지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만든 그 교수님한테 의뢰를 한 거예요. 쉽게. 그 사람의 성향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검사를 만들어 달라 해서 만들어진 게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거는 인적성 검사이긴 한데, 그러니까 인성과 적성에 대한 검사인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적성이 맞는 부서를 배치하기 위해서 좋은 거고, 또 이것을 통해서 나란 사람이 어떠한 유형의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것들을 보완하고 어떤 강점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거. 그래서 인성도 능력이다 라고. 우리 학교에서 보면 인성이 안 돼서, 왜냐면 제가 우리 아이가 힘들었던 게 학교에서 그 왕따를 되게 굉장히 심하게 몇 년 동안 당했었는데 알지 못했던 거예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왜 아이들이 이렇게 잘할까? 그거는 교육의 부재더라고요. 아이들이 참 예쁘게 태어나거든요. 그런데 그 예쁘게 태어난 아이들이 교육을 받지 못하고 그 상대방에 대한 배려나 이런 걸 배우지 못한 채로 자라게 되면 굉장히 그 예쁘게 태어난 컬러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어두워져요. 그러다 보니까 부정적으로 쓰게 되고 그거에 보완해야 될 점인지 인지하지 못한 채 성인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인성도 능력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래서 10회 목표가 이거예요. 제가 지금 컬러 스티커 드리고 작은 명함 같은 거 하나 드렸어요. 좀 이따가 생년월일을 넣어주셨잖아요. 그래서 본인들의 인지 컬러와 행동 컬러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 그때 붙이시면 돼요, 스티커를. 그러기 전에 또 하나 이제 액티비티 하나 하고 이제 진행할 거거든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사고 패턴, 행동 패턴, 그러니까 인지 컬러와 행동 컬러를 알면 나를 바라볼 수가 있고 반복적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나를 의식적으로 제어함으로써 성숙한 자아로 성장할 수 있게 한다. 그러니까 나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자신이 경험하는 시행착오 안에서 나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은 보완할 수 있게 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이게 되면은 궁극적으로 요게 됩니다. 사람의 본래의 성향을 이해함으로써 나의 관점이 아닌 객관적인 관점으로 타인을 바라볼 수 있다. 그러니 타인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를 이해하면 나도 그런 사람인데 저분도 안에서 많이 뭐가 싸우겠구나 라고 이해가 된다는 거죠. 알 수 없는 것들이 안에서 싸워요. 두 마음이 싸운다고도 하고 여러 가지 마음들이 싸워서 정리가 안 된다고 하고 머리도 아프다고 하고 어디다가 내가 초점을 맞춰서 나가야 될지도 모르겠다고 하고 그러는 그 마음의 싸움들이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봄으로써 정리가 되고 그렇게 정리가 됐을 때 타인도 그렇게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서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칼 구스타프 융이 의사이면서 심리학자이신데 너무 잘 알고 계시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인데 무의식을 의식화하지 않으면 무의식이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하게 되는데 우리는 바로 이것을 두고 운명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운명은 뭐래요? 바꿀 수 없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 라고 하죠. 그런데 또 이런 말도 있죠. 개척할 수 있다고. 개척할 수 있다고. 그래서 저는 이 컬러를 통해서 나는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면 무의식에 있던 나를 의식화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자꾸 나는 이 컬러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구나. 그러면 이것들이 좀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별로 좋지 않다라고 느껴진다면 보완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거를 의식화한다라고 CPA에서는 얘기해요. 그거를 칼 구스타프 융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거를 만들었다고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컬러냐? 컬러는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에너지예요. 근데 처음에는 에너지라고 생각을 안 했었어요. 왜냐면 빛은 에너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컬러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컬러일 뿐, 색깔일 뿐, 에너지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컬러가 에너지라는 건 뭐냐면 컬러가 사라진다면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게 굉장히 BTS 학죠. 동창생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이 BTS에게서 컬러를 사라지게 한번 해볼게요. 어때요? 처음에 보는 것과 지금 보는 모습이 굉장히 달라지죠? 굉장히 다운되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컬러는 에너지라고 하는 거고, 또 과일도 굉장히 먹음직스러워 보이죠? 근데 여기서도 컬러가 사라지게 된다면 어떠세요? 드시고 싶으세요? 이게 도대체 뭘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고, 그렇게 막 식욕이 당기지도 않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컬러는 에너지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연 안에 여러 가지 컬러들이 있어요. 무지개도 있고, 나무, 꽃, 그리고 바다, 뭐 하늘빛 이런 그 컬러들이 있는데, 이 컬러들이 태양빛이 지구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빛으로 산란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접하는 자연 안에서도 컬러를 많이 접하기 때문에 그 컬러를 통해서 우리가 에너지, 힘을 얻는다는 거죠. 너무 무기력하고 지쳤을 때 어디 가고 싶으세요? 그쵸? 여행 가고 싶고, 산에 가서 피톤치드 막 맞고 싶고, 그리고 그걸 보면서 마음이 좀 진정이 되는 것도 느끼시고, 그래서 컬러가 주는 에너지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려봅니다. 그리고 사람 안에도 컬러가 되게 다양하게 존재해요. 눈동자 색깔, 한국 사람은 검은색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지만 자세히 보세요. 한국 사람 중에서도요, 황금빛 눈 색을 갖고 계신 분이 있어요. 황금빛. 진짜 황금빛을 빛나는 그런 눈을 갖고 계신 분도 있고, 머리색, 피부색, 그리고 안에 혈액은 붉은색, 또 쓸개집은 초록색, 노란색,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 몸 안에 있는 유전자 지도도 다 뭐냐면 컬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컬러다. 그래서 차크라가 있고 염색체가 있는데, 휴먼의 휴는 빛깔이고 매는 사람, 합성어예요. 휴먼이라는 건 그 사람, 빛을 가진 사람, 색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크로솜이라고 하는 염색체도 크로마라는 색과 소마라는 몸이 합쳐져서 염색체가 되는 건데, 이거를 염색체 사진을 찍으면 다양한 컬러로 나타나요. 우리 몸에는,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색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사람도 고유의 주파수가 있어요. 고유의 주파수. 그래서 그 주파수에 따라서 당기는 컬러가 있고요. 아우, 저건 별로야 라고 생각하는 컬러도 있고 그래요. 마음에도 컬러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여기 오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컬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또 이 컬러를 통해서 나를 좀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컬러로 표현한다면, 좀 알려드리는 입장이니까 옐로우 컬러를 내가 좀 많이 써야 되겠구나, 좀 잘 전달을 해드려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내 마음이 칙칙해라고도 얘기하시는 분도 있죠. 칙칙하다라는 표현은 색이 있었던 건데 없어졌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칙칙하다. 아까 컬러가 있다가 사라졌을 때 색이 칙칙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마음이 칙칙해, 또 우울해, 이런 것들도 우울하면 또 컬러로 표현하면 블루를 떠올리기도 하시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알록달록한 마음에도 컬러가 있다. 그래서 첫인상 컬러 액티비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한번 이제 볼게요. 다른 이가 보는 나, 내가 보는 나의 컬러는 요거예요. 첫인상 컬러가. 다른 사람들을 나를 뭐 레드로 막 봤는데 나는 레드가 아니고 블루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나와 다른 사람이 보는 내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첫인상 결과 나누기 한번 해볼게요. 내가 나의 컬러라고 생각하는 컬러를 붙여준 사람이 있나요? 이거는 뭐냐면요. 맨 마지막에 나를 표현하는 컬러를 붙였는데 그 컬러와 똑같은 거를 그쵸? 아니 두 개 다 넣어도 상관없고요. 하나라도 내가 생각하는 나의 컬러와 똑같은 컬러를 붙여준 사람이 있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그러면은 다른 분들이 보는 거랑 내가 나를 보는 거랑 좀 비슷하다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리고 가장 기분 좋은 컬러와 메시지가 있다면 다른 분들이 붙여주셨는데 너무 좋은 기분이 좋은 컬러와 메시지가 있다. 손으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알죠? 네, 좋습니다. 박학다식하네요. 정말 좋아요. 한서영님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한다는 말, 황서영님이 제 옆에 계시는 분이 단단해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뭐냐면요. 딱 받았는데 너무 기분 좋은 컬러와 메시지야. 라고 하는 게 있으신지요? 다 감동인데요. 그 중에서 제일 좀 특이하고 마음에 들어오는 말이 있네요. 세련미가 넘쳐요. 사근하고 귀족 같은 말. 네, 인생 최고의 칭찬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넘겨주시죠. 최선님. 저는 되게 신기한 인상 깊은 내용을 적어주셔서요. 네. 영적 에너지가 높고 세상을 널리 이렇게 이렇게 써있어 너무 신기하다 했어요. 학교 이름과 같네요. 저는 여기 제가 항상 추구하는 거 예술성이 강함 고급스러워요 이런 거. 네. 감사합니다. 써주셔서. 저는 이렇게 대부분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어떤 분이 확실히 이렇게 시간을 많이 보내면 제가 추구하는 거하고 좀 이렇게 많이 이해가 되나 뭐 이런 느낌인데 치유, 평화 그리고 하늘색의 넓음, 공활 이런 단어가 생각난다고 하는 게 제 가치관하고 되게 맞아가지고 인상적이에요. 깜짝 놀랐네요. 그 말씀에 깜짝 놀랐고 저는 이제 그냥 다른 곳에서도 많이 듣고 있는 그 밝고 열정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사실 본인은 사실 못 느껴요. 네, 저는 열정적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원래 성향이 되게 이렇게 열심히 뭐든 그게 뭐가 됐든 열심히 하고 그렇게 성실하게 하는 게 인생의 그거라서 모든 생활에서 그래서 그게 몸에 배어 있어서 보였는데 그게 외부에서 봤을 때는 열정으로 보이는구나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지금 정말 그게 배어 나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가 생각하는 나를 표현할 때에 빨강하고 보라를 붙였는데 저의 이미지를 보라색 세 분이 넣어주셨어요. 되게 많으셔서 일정 부분 동감하기도 하고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제가 생각하는 저랑 다른 분들이 생각하는 제가 조금 다르게 보여지는구나 이런 걸 좀 깨달을 수 있었어요. 네. 대체적으로 톡톡 튀고 밝은 느낌, 어떤 사랑스러움 이런 부분을 많이 적어주셨는데요. 네. 저는 스스로 이제 그런 부분은 별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보이시는 이미지가 되게 밝아 보이시고 그래도 교수님께서 이제 깊이 성찰하는 모습이 보인다는 말씀을 적어주셔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부분과 조금 맞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좀 기억에 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대부분이 많이 비슷하게 써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노란 것 계열하고 빨간색 계열은 아니에요. 대부분이 이게 활동력이 많다라고 이제 느끼시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활동력이 많다라고 본인 스스로는 그렇게까지는 사실 많이 못 느끼는 것 같고요. 이제 보이기에 그런 것 같아요. 보이기에는 그런 것 같은데, 그래도 많이 그래도 비슷하게는 써주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 저는 초록이 많은데 사실 제가 또 제일 좋아하는 색이 초록색이고, 그리고 제가 여기서 다들 너무 좀 저랑 조금 비슷한 이미지로 많이 적어주신 것 같은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구절은 이제 고견현 교수님께서 적어주신 사랑을 잘 전달하실 것 같아요. 차분함을 배경으로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제가 지향하는 삶의 가치관이랑 좀 맞는 것 같아서 그렇지는 않지만 그렇게 지향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마음이 인상적이었고 와닿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좀 제가 이중적으로 살아가요. 사람들이 저를 볼 때 항상 차분하고 이렇게 조용한 느낌이 든다고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근데 저는 내적으로는 되게 열정이 많은데, 여기 써주신 거에 마음에 드는 거는 힐링의 에너지, 따뜻함, 네, 이게 또 제가 추구하는 삶이기 때문에 네, 이 말씀이 참 고맙게 마음이 와닿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안 하신 분들 하시고. 저는 낯가림이 있다고 말씀해 주신 분이 있는데요.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낯가림이 좀 있거든요. 아무데나 뭐 거침없이 가긴 가는데 그냥 혼자 있다가 조용히 오는 하고 싶은 것만 없고 오는 뭐 그런 거고요. 좀 부드럽다 이런 느낌 적어주신 분이 좀 있으세요. 지역생. 저는 전혀 안 차분한데 차분하다는 말씀 하셨고, 숨길 수 없는 게 좀 있어 보여, 속을 숨길 수 없는 게 좀 느껴진다고 해서 그게 저도 좀 궁금한 거랑 숨기지 않고 잘 이렇게 표현하는 성격인데 그런 말씀 인상적이었고요. 처음 만났을 때 할 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되게 재밌고 컬러로 표현하면서 첫인상을 되게 부드럽게 하기에 되게 좋은 활동인 것 같아서 즐거웠습니다. 그러니까 의외의 컬러와 메시지. 아까는 내가 기분 좋은 컬러와 메시지였다면, 이 컬러가 나라고 이렇게 생각되는 컬러가 있을 수 있거든요. 제가 어떤 느낌이었냐면, 저희가 처음 이거를 했을 때 저한테 핑크를 붙여주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헉 그랬어요. 헉. 근데 저는 솔직히 핑크를 거의 안 쓰거든요. 근데 어떻게 저한테 핑크를 붙이셨어요 했더니, 오자마자 간식을 나눠주는 그 모습을 보고 핑크를 떠올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근데 그게 이제 행동을 보고 그냥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라 나의 마음과는 다른 것들을 붙여주시기도 해서 그게 좀 의외의 컬러였거든요. 혹시 그런 게 있으세요? 붙여주신 분 중에 이거 내 컬러 아닌데 누가 이렇게 붙였지? 이렇게 하면서. 저는 낯을 많이 가리고 손조금을 많이 타는데요. 네. 빨간색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옷도 빨간색 잘 안 입거든요. 그래서 의외의 색깔이 붙어 있네라고 생각했습니다. 열정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붙여주셨어요. 근데 그게 있으신 것 같은데, 이게 한번 이렇게 학과나 세미나 때 이렇게 뵈면 열정적으로 이셔서 그런 것 때문에 붙여주시는 것 같아요. 또 그런 분 계세요? 의외의 컬러. 네, 아주 의외로 금색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튀는 느낌이라고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저도 그 가이거든요. 정말 유명한 그 가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 학생 활동도 태어나서 처음으로 뭔가를 이렇게 해보는 절대 아이들 학교에서도 정말 없는 사람처럼 갔다가 없는 사람처럼 오는 그런 사람인데 이거를 보면서 내 평생에 내가 황금 색깔을 받고 막 튄다라는 게 이렇게 그 되게 활동적이라는 저는 그런 생각 그 활동적이라는 느낌으로 저는 받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었어요. 반짝거리게 보셨나 봐요. 네. 아니 근데 그 해석을 네. 그 붙이신 분하고 좀 네. 다르게 해석하시는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본인만 그러신 게 아니라 네. 다들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러니까 의외의 컬러와 메시지가 있다면 왜냐면 사람 안에는 저희가 이제 이걸 12컬러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갖고 태어나는 컬러는 뭐 적으면 3개에서 많으면 6개까지를 갖고 태어났는데요. 그래도 내가 갖고 태어나지 않은 컬러를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타고난 성향을 알아야 되는데 타고난 성향이 50%를 차지해요. 사람의 그 성격 중에서. 그리고 6세 이전 환경에 의해서 25%가 형성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6세 이전의 환경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환경이죠. 그러니까 성격이 만들어져요. 근데 완벽하게 100%를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한 70% 정도, 75% 정도가 만들어지면 이제 학교 생활을 하고 내가 직장을 다니고 사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나머지 25%가 경험과 교육에 의해서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년 시절 때는 그 나이였어요. 하지만 대학을 가서 그 이름 바뀌어갖고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거는 본인이 훈련을 그렇게 받아서 아니면 훈련을 그렇게 해서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타고난 본질의 성향은 안 바뀐다라는 거. 요거 때문에 어떤 모임에 가서는 블루를 쓰고 어떤 모임에 가서는 레드를 쓰기도 하고 그러세요. 그런데 그게 다 나예요. 그걸 아시면 돼요. 그게 다 나예요. 그래서 타고난 성향을 알아야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아이는 자존감을 좀 올려줄 수 있는 거고요. 어른들은 삶의 만족감이나 의사결정 방향, 자존감. 이게 이제 통해서 자기 이해가 되는 거고요. 관계성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관계성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냥 혼자 외따로 떨어져 살지 않는 이상은요. 지금은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타고난 성향을 알아서 우리가 그렇죠. 눈치가 좀 빨라야 된다는 얘기. 그래서 우리 상사가 이렇게 하면 싫어해. 그러니까 이렇게 좀 해드려야지 하는 게 뭐예요? 그분의 성향이 이러니까 맞춰드려야지 라고 하는 그 관계성. 그것 때문에 좀 성향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보면 저희가 컬러를 오늘은 인자고 행동 컬러를 알려드릴 거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나머지 컬러까지 보내드릴게요. 기질. 전체적으로 이 아보카도라는 열매를 봤을 때 전체의 모습을 보고 기질을 보고요. 그 기질을 본 다음에 겉에 모습이지 표면. 그 표면이 뭐냐면 행동이에요. 행동.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씨앗이 인지예요. 근데 이거를 다르게 그분이 장표가 없구나. 사람으로 보면 기질은 아우라, 우리가 아우라 포스가 있어, 카리스마 있어 그런 게 기질이고요. 그리고 나서 말이나 하는 액션 취하는 것들이 행동이에요. 그리고 나의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죠. 내 생각과 신념과 가치관 이런 게 인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린, 옐로우, 핑크, 블루. 관계를 되게 중요시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조금 많이 힘들어하는 게 이런 컬러들이라 보시면 되고, 현실이 우선인 사람들, 그러니까 자신의 욕구, 자기중심적인 컬러들, 오렌지, 터파이즈, 블루그린, 마젠타, 이런 컬러들이 자기중심적 컬러예요. 자기애가 있는 컬러들인 거죠. 자기애가 있는 컬러들. 이상과 일과 업적이 우선인 사람들, 대의 명분을 우선시하는 사람들, 골드, 인디고, 퍼플, 레드 성향들이 그런 컬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컬러 12컬러를 다 이제 알려드렸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컬러에는 긍정적인 걸로 쓰는 것도 있지만 부정으로 쓰는 것도 있다. 근데 그거를 여기에서는 그림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림자. 네. 왜냐면 뭐가 있긴 있는데 잘 안 보이잖아요. 그림자는 명확하게 뭐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안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뭐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명확하게 뭔지를 잘 나타나지지 않는다. 행복해지려면 마음 그릇을 키워야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왜냐면 마음 그릇이 커지면 다른 컬러들도 다 담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좁아지면은 내 컬러를 담기도 많이 힘들고 내 안에서도 내 컬러를 제대로 찾기도 힘들고 그렇다라는 거. 그래서 빛과 그림자가 모두 이제 내 안에 공존을 하는데 그것들을 이 컬러를 통해서 이제 찾아가고 이 컬러의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은 보완점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보완을 잘하면 성공할 수 있다. 근데 이 성공이 부를 이루는 게 아니고요. 인격의 완성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건 인격의 완성. 네, 그래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